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전체적인 진행은 저희 안정선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 없으니까 전부 다 저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시간은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하네요. 제가 어디 가서 토론해 보면은 자장의 역할은 시간을 잘 지키는 거라고 교수님들이 맨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받고 시간 짧게 하면 좋은데 저는 돈을 안 받아서 시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그 시간을 맞추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두 의원님께서 지금 끝까지 다니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두 의원님의 그 발표와 그 연구 결과를 보신 소감 잠깐 조금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광주에서 우리 그룹홈 하시는 시설장님들과 간담회도 했었고, 또 광주광역시의원 할 때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원 가정이 원칙이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시설인데, 여전히 이제 시설에 관계자들이나 이런데 보내기가 쉬우니까 요번에 이제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은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에 우리 아동들이 많이 보내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 제기나 그리고 실제 이제 아동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책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시설은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은 제대로 인원도 책정이 안 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가정이나 특히 대리모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그룹홈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룹홈이 그런 탈시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비롯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를 보고 해야 될지 발표하신 분이 뒤에 계셔가지고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학과를 교수였던 사람으로 입장으로서 토론회를 들으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지역의 그룹홈도 있지만 다양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 체계를 만들고 서로 합의를 구할까라는 게 제일 먼저 걱정이고요. 또 제가 한편 들었던 건 탈시설이 제도화될 거니까 우리는 시설이 아니야 라는 걸 폐지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은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이제 고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해왔던 시설의 입장으로 해왔는데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거기서 빠져나간다? 이게 또 답일까? 라는 제가 이제 들으면서 고민이 됐고요. 방안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논의 시작을 한 거에는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뭔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장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또 다른 형태 또는 우리의 정의, 입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더 많은 토론회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많은 의견 주시고요. 그 의견을 잘 모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이렇게 한마디 하시라고 부탁드리면 의원님들이 고민해야 되고 고민하다 보면 이거 우리 일인가 이런 어떤 효과가 있어서 제 의원님들을 굳이 여쭙습니다. 우리 김영태 교수님 발표를 보면 너무 미워요. 그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원칙적인 발표를 하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같아서 친구 먹어서 우리가 사실은 사석에서 친구인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오면 저는 열정적이고 막 논리 없이 막 땡깡 부린다면 우리 교수님은 늘 차분하고 이론적인 배경으로 발표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 소개를 이제 그 두 분이 계신데 이제 요청하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고,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도 그룹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룹홈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연한가지의 김성덕 원장님은 우리 그룹홈 협의회 또 전 회장님이셨습니다. 김성덕 원장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로 저를 왜 부를까를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설로 변하는 시점에 제가 활동하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그렇게 많이 그룹홈은 가정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게 복지부와 나머지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시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의 시설장들의 자격부터 시작해서요. 시설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종사자가 아닌 가족들을 전부 다 내보낸 사건이 2012년도에 일단 법이 제정이 되고 그게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게 되어지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룹홈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어려운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집을 개방하고 우리 집 안에서 새로운 아들, 딸로 여기면서 함께 사는 게 진짜 그룹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를 저희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012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많이 사라져 버렸고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지켰는데 그게 2018년도까지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예 별도로 저희 가족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룹홈은 가족이 아니야라고 제 스스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아이들만 잘 키우는 입장에 좀 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저를 왜 불렀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양육시설을 한 5년 정도 함께 했고요. 그룹홈을 지금 한 17년 정도 지금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위탁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보호체계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은 저는 전부 다 경험 사실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서 왜 그룹홈이 이렇게 됐지 하는 마음을 여기서 좀 쏟아내려고 일단 부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이후에 원래 저희들이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워서 거기서 함께 했었는데요. 밖으로 쫓겨났죠.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 다 내놓고 거기서 아이들 키웠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라는데 집 지을 돈도 없고요. 그 당시에 저희 지원받는 거 다 아시다시피 최저급여도 거의 못 받을 정도로 막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밖으로 나가는데 집 지을 돈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 바로 옆에 있는 그 작은 공간 하나를 칸막이 짓고요. 거의 저희 가정들이 쫓겨나다시피 옆으로 나갔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데 하고 나서 봤더니요. 지금 이제 보니 저희들이 나가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양육하던 아이들하고 호칭도 엄마, 아빠, 아들, 딸이고 똑같이 그래서요. 기존에 제가 배를 통해서 저를 친자식으로 낳았던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는데 공간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이게 차별이 정확하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룹홈에 거주하던 아이들이 이 아이는 저 집으로 옮겨가는 이유, 그냥 언니였고 오빠였는데 저희 집으로 옮겨가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왜 쟤네들만 가요? 저도 갈래요.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이제 되어지고 나서 보니까요. 이미 아이들은 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구나. 이게 이미 인식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다시 가정형 보호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탈시설화 논의도 막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원래 그룹홈 자체가 탈시설화의 논의의 첫 번째 대안이 그룹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탈시설을 하는데 그룹홈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죠. 탈시설화의 대안으로 그룹홈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룹홈도 시설이니까 다시 탈시설화의 대상이다. 이거는 억지이고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 그룹홈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은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언제나 제일 첫 번째가 좀 되어져 왔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제일 우선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너무 못 살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들 좀 올려줘야지 애들을 멋있게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싸움의 제일 첫 번째가 처우 개선이었어요. 처우 개선. 이 처우 개선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의 최하위를 밑돌고 있는 게 저희들의 형편입니다. 저희가 종사자를 재작년부터 저희 지자체는, 저희 광역지자체는 조금 더 달라가지고요. 종사자를 한 사람씩 더 지원을 해줬어요. 더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1년 반 동안 종사자를 못 구했거든요. 새롭게 구하고 있는데 절대 못 구해요. 옆 시설도 저희 1년 동안 구했는데 못 구했어요. 뭐 아무튼 이런 이제 농촌이라서 더 많이 그러기도 하고요. 여건이 와서 보육사로서 잠을 청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 그 하나의 요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일단 걸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재정이라도 좀 많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참 마음이 아픈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엄마 아빠 부르던 아이들이요, 지금도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그런데 제가 스스로 느끼는 그 체감도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잠 잘 때까지 모든 걸 다 책임졌다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어느 때 저희 워크숍에 갔습니다. 그룹홈 워크숍을 갔는데 보육사 선생님들하고 함께하는 워크숍이었어요. 워크숍에 오신 보육사 선생님들이요,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시군구에서는 정해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근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조금 주니까 그만큼만 요구하라고 한대요. 보육사 선생님도 헌신하고 계시는데 시설장들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대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한대요. 9시 출근 6시 퇴근,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고 났더니요, 아이들하고 시설장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9시 이전에 이미 다 학교 가버리고요, 6시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장님은 행정 위주로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게 저희들의 현실로 계속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행정이나 우리들도 사실은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처우만을 고집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말 조금만 더 하십시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그 토론 자료를 저희들이 늦게 받고 토론 문들이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와서 저희들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그냥 과감 없이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일단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이야기할 때요, 저희들 요구 조건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복지부의 주무부처의 사람들이 저희 얼마나 무시했는지 사실 옛날 생각하니까요, 속이 막 탑니다.
가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면서 시설장님들이 우리 어려운데도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니요. 소문이 복지부에 그룹홈 사람들이 와서 울고 하소연하고 갔다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울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게 아니라 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처우를 알아서 처리해 주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마련한 이 토론회장에 와가지고 그때 주무 과장이 와가지고요. 저희들을 엄청 화나게 하고 사실은 돌아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화가 났는지요. 그 사람 여기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정말 그랬어요. 이미 그만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그룹홈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사실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한 정책이 저희들 다 바꿔버렸어요. 종사자 처우를 종사자 가족들이 같이 못 거주할 수 있게 한 것도 그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왔던 건데요. 아동 양육시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룹홈까지 아동 시설이기 때문에 다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종사자 처우에서는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약속할 때는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은 그룹홈 종사자들의 가족들은 가정형이니까 그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계속 약속했어요. 그러다가 유예 한 3번 정도 하고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요. 종사자가 그 주무부처의 담당자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끝내는 2018년도에 종결하고 저희들 나가라고 사실은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의 불합리들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요구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어요. 신규 시설로 들어오는 게 2012년부터는 이제 종사자 가족은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라고 이미 법에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져 버렸죠. 오늘 설문조사를 하는 대상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평균 근속기간이 9년 정도 되세요. 그러면 그 9년 정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룹홈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시설로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시작했던 안정성 소장님이나 지금 그룹홈 경력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시고 10여 년이 넘으시는 분들은요. 가족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 전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시설이 맞다라고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저희들의 뼈아픈 현실인 거죠. 그거를 어떻게 바꿔내고 어떻게 재정립할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요구했던 거가 법을 바꾸자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속에 시설의 유형 속으로 집어넣지 말고 현재 지금 가정용 보호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위탁처럼 별도로 꺼내가지고 저희들을 취급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묵살이 되어져 왔었고 그렇지 않으면 법을 다시 만들어달라 했는데 안정선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문제가 좀 되어져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져 온 그러한 역사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문영근 교수님 할 말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간에요. 정리를 이제 하자면 그렇습니다. 대안의 방안들을 계속 유지했던 게 모든 양육시설은 싹 문 닫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문 닫는 거라는 거가 아동에 대한 케어를 정리하자는 게 아니라요. 유형을 다 바꾸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규모 방식으로 다 바꿔서 그룹홈으로 싹 바꾸는 거죠. 처음 제가 이 그룹홈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모든 아동 양육시설을 그룹홈으로 싹 전환하자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렇게 바꿔줘야지 저희들이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함께 손 모을 수 있고 아동 중심의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양육시설을 전체 대형들을 바꿔서 유형을 나누는 거죠. 대형 그러면 저희들이 만났던 센터형으로 거기는 만들어서 센터형 그룹홈들이 있게끔 하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들처럼 한 개 하는 데들은 개별형으로 나눠서 개별형의 치료를 전문하는데 개별형인데 계속 장기적으로 그룹홈을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개별형으로 해서 가족 위주의 기반이 되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병행하면서 살 수 있는 곳 아닌 곳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을 막 나누면서 가는 게 대안이라고 계속 제시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저 혼자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에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이 시간을 너무 조금 줘가지고 저도 속 타는데 그래도 이제 나와서 발표 안 하실 수는 없고 문정희 교수님 뭐 소개도 못 하겠고요. 최대한 빨리 짧게 순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을 짧게 하면서 몇 가지만 토론을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근무하는 문영희이고요. 아까 또 의원님께서 성함이 또 영자 희자시던데 어린 시절에 철수 친구라고 바둑이 친구라고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룹홈과 저의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저도 8남매 막내다 보니까 그룹홈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아버지는 병약하셔서 엄마께서 농사를 짓고 8 자식을 기르는 과정에서 저한테 거의 정서적 어떤 제 입장에서 보면 정서적 학대. 다시 말하면 배가 고픈데 제때 젖도 안 주고 다 기억나거든요. 유아 시절에. 왜냐하면 오빠들이 늘 들에 나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배가 고파서 울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를 맞이하면서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 집을 떠난다는 얘기 자체가 집에 있으니까 무슨 대안이 없어요. 굉장히 그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던 지금은 작고하신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딸은 많이 배워도 소용없대. 남의 집에 족버리면. 그래서 공부를 중학교만 마치고 가지 마라. 이러시면서 저희 동네에 자그마한 암자, 비구니 스님들이 사시는 암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공을 들이시던 분이라서 때가 되면 이제 절간을 제가 많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을 때 그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행자 삼고 싶어서 공을 많이 들였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불교학과를 갈 뻔했는데 어쩌다가 서울기독대학교에 지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김행태 교수님 발제에 보면은 이제 주장하시는 게 원가정 보호가 우선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정책의 일환인데 그 과정은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결론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조화로웠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혼란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꼭 원가정으로만 돌아가야만이 그게 답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차라리 집에서 이런 보다는 나한테 정서적으로 교감을 해주는 그 스님이 계시는 절간이라든지 또는 저는 어릴 때부터 고민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거 알잖아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보면은 후기 그룹홈에 지금 이제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 후기 아동기부터 청소년 시기가 발달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되면은 집 떠나고 싶어요. 제일 의미 있는 타자는 또래 집단입니다. 꼭 그게 온 가정의 답이냐? 정말 여기서 친구들끼리 문제는 이제 여기서 후기 아동기 때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과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등감 같은 거. 그다음 청소년 시기에는 정체감 형성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정서적인 불안,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가부에서 여가부로부터 위탁받은 그 쉼터에 제가 지금 10년 넘게 이제 상담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이제 법학 박사, 사회복지학 박사 뭐 이렇게 있고 제가 전직이 성폭력 상담 소장이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쉼터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제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줄곧 이렇게 상담을 해본 결과가 2가지가 딱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줄구장창 집으로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게 그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의 그 쉼터이기 때문에 부모가 계시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집이라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고 있었던 그걸 집이라 그거는 집이 아니고 하우스죠. 비닐 하우스가 아니고 제가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어서 하우스 그러니까 집 형태만 있는 집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정, 홈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라는 것은 껍질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내가 아프면 옆에서
24시간 지켜주고 또 내가 마음이 가면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인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실은 이 세상을 작별하지 않죠.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특히 그룹홈에서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불안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불안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달리해야지 원초적인 원가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관점 변화를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나. 사실은요,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좀 선동적이죠. 어릴 때 이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마이크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저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1121에 대해서 관점으로 두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하나하나 모여서 둘이 되고 다시 하나가 된다 뭐 이렇게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됐어요. 그랬는데 다시 혼자로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자립 청년들, 그죠?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친구가 23살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올해 자립을 한 친구인데요. LH에서 이렇게 주거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혼자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며칠 전 상담에서 이 친구가 아는 언니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너무너무 혼자 사는 게 외롭답니다. 그런데 시설을 떠났지만 또 그 지역에서 공무원 선생님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주고 해요. 근데 전화하는 거는 공무원들 관점이고 선생님들 관점이지 이 아이의 정서가 어떤 지점에 가 있을 때는 이게 본인이 원할 때는 우리 자립한 청년이 원할 때는 이게 메시지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립을 했을 때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자립까지 다시 말하면 자아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만이 정서 교감되는 거 아니잖아요. SNS를 통한다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그 탈시설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는 그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정체성과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스펙트럼 연결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한을 풀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플로도 있지만 그 질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이제 이미 또 오버돼서 우리 국장님 옆에서 앉아 있어서 저승사자 같아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의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그 발표자이신 김용태 교수님의 발표 총평, 토론 총평을 한번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원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는 것이 원가정이고, 그룹홈이나 아동보호체계는 한시적이죠. 누구에게나 평생 함께 갈 가정은 필요하죠. 그 때문에 원가정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룹홈이 할 수 있는 역할, 아이들을 한시적으로 잘 돌보는 역할, 그래서 가정을 다시 돌려보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그룹홈보다 더 잘 돌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이 아이들이 가야 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원가정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마침 이제 국회의원 두 분이 마지막까지 남아 계셔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아동보호 연구와 관련해서 스웨덴을 다녀왔어요. 스웨덴에서 한 아동보호를 전공하는 교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때가 이제 2017년도였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막 유럽으로 몰려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난민 중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 보호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데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당장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사립으로 운영되는 민영 그룹홈을 대거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갑자기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그 그룹홈 당장 만들었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의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이 든 게 우리는 예산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뭔가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확히 연구한 건 아니지만 스웨덴은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하면, 아동에게 필요하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사실 선우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무튼 아동 그룹홈 탈시설화의 방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의원님들 끝까지 계시면 꼭 이런 단소리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손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1분만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바라는 정책대로 우리가 바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대로 보건복지부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논의가 그 시작이 되고요. 그 논의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연구 결과로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해주셨고요. 또 다음 프로그램 또 있죠.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자문 지도 그룹이 있는데 대개는 좀 바쁘서 못 오셨는데 오늘 못 오실 분이 한 분 갑자기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 상담 부분의 전문 지도위원이신 전혜성 박사님 오셨습니다. 인사만 좀 해주십시오. 말씀 나누기를 못하겠네요.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도 약속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고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 큰 성과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 설문을 400개를 보냈을 때 150개 정도만 온 거는 우리 너무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다음 설문에 열화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자 및 발제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고 아동 그룹홈의 날 기념 표창을 위해